서술상 특징 밑줄 긋고요. 자,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 그 다음에 세밀한 외양묘사, 외양묘사라는 말 알겠지?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 대화체라는 얘기고,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 이건 뭘까? 역순행적 구성. 예, 여러분들 서술상 특징 문제는 개념 문제입니다. 이것 딱 보면서 역순행적 구성 머리 떠올리는 거 보니까 니는 앞으로 무조건 1등급 보장되겠다. 아니,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빨리 개념머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1등급을 받기 싫도 나와.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인물들의 시각으로 서술 밑줄. 그러니까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관점마다 서술을 한다.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4번을 보니까 오늘 지문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파편 조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겠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파편 조각을 중심으로 삼촌, 어머니, 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그럼 오늘 지문을 읽을 때는 무엇을 가장 신경을 쓰면서 읽으라 말이고 등장인물을 가장 신경을 쓰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냥 그 말이잖아. 어떻게 읽어야 할까까지 지가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고맙노. 국어 1등급 못 받는 게 신기해. 쌤은 눈 감고 풀어도 국어는 1등급 나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자, 이 작품은 작가가 겪은 유년기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후소설. 얘들아, 전후소설이란 말 자체가 뭐냐 그러면 6.25 전쟁을 배경으로 6.25 이후에 적은 소설들을 전후소설이라 그런다. 그래서 유년기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후소설로 이념적 갈등보다는 전쟁의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 자, 전쟁의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 밑줄 쫙 꺼주면 얘들아 이미 지문 이해 다 됐나 안 됐나? 이미 이해가 다 돼버렸네. 즉 전쟁이 초래한 비인간화, 인간성 항폐와 개인에게 남긴 상처, 사회 부적응과 인간소의 가치관 혼란의 문제, 이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 와, 진짜 고맙지. 이동화의 파편이라는 작품인데 보통 1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작품은 아니야. 이 작품은 파편은 적어도 고2 이상 되면 다루는 건데 그래도 선생님이 너네들 책에 집어넣은 이유가 보기에 이미 설명이 다 돼 있잖아. 되냐 안 되냐? 실제 6월달 모의고사 칠 때도 보기를 먼저 봐야 된대. 그 다음에 너네들 내신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자료를 최대한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 제일 불쌍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고 시험 공부하라면 문제만 풀고 있는 애들. 머릿속에 등기 없이 문제 풀면서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놈들. 그래가 1등급 나오면 그거는 나라가 비정상이야. 오케이?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것이 소설은 등장인물의 관계를 살펴봐라.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오거든. 그런데 봐라.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문학작품이 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문학작품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나 없나? 그 말은 모든 작품들의 줄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 없나? 그렇다면 소설은 제시지문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전체 줄거리를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니?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지. 앞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 중간부분 줄거리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문제의 답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지문의 가장 핵심 정보를 가르쳐주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줄거리가 나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몇 줄에 정답 하나가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다. 자, 지문 들어갑니다. 나는 나 동글뱅이. 여러분들 나 동글뱅이 돌리는 순간 몇 인칭? 1인칭. 빙고! 삼촌의 장례식, 삼촌 동글뱅이 돌려두시고요. 삼촌이 나오네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향을 하면서 과거 삼촌에 얽힌 기억을 떠올리며 애써 이절이 한다. 여러분들 과거 삼촌에 얽힌 기억을 떠올리며 그랬다. 무슨 구성이고?
역순행적 구성. 103번에 답이 바로 몇 번이라고요? 4번. 우와, 봐라. 줄거리를 읽어보니까 답이 그냥 얻어걸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덤벼들거든. 근데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줄거리가 정답 하나 얻어 걸린다. 이런 말들을 자꾸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해라고. 말 되냐 안 되냐? 자, 나의 조부는 조부가 나오네요. 할배. 7일 거부였답니다. 7일파였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6.25 전쟁 중 공산주의자. 참. 삼촌은 또 뭐라고요? 서출이었답니다. 서출이 뭐냐니까 첩의 자식. 이 집 진짜 콩가루 집안이네. 어? 콩가루 집안이가 배지밀 집안이가. 얘는 완전 배지밀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국방군이 되어 가슴에 부상을 입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문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지문은 가슴에 부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루어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103번 문제의 정답도 하나를 확인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적 상황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잡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갑니다. 마침내 삼촌이 나타났다. 두 팔로 가슴을 잔뜩 싸는 그는 묵묵히 병원문을 나섰다. 나는 잠자코 뒤를 따랐다. 허리를 꾸부정하게 구부린 채 그는 걸음마를 하듯 조심조심 걸었다. 한 발자국을 내딛는데도 무진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는 털털거리는 시외버스를 타야만 했다. 수술만큼이나 길고 조마조마한 귀로였다. 어쩌면 삼촌은 가슴팍을 짜기고 작은 파편조각을 뽑아낸 대신 의사들 나이건 보다 크고 위험한 폭탄 같은 것을 거기다 숨겨두게 한 건 아닐까. 여러분들, 가슴팍을 짜기고 작은 파편조각을 뽑아낸 대신 의사들 나이건 보다 크고 위험한 폭탄 같은 것을 거기다 숨겨두게 한 건 아닐까. 밑줄 꺼주면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적 상황이라는 거다. 소정씨,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걸 찾으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보다는 뭔가 좀 특별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것들을 자꾸 잡아주면 그게 등급을 빨리 올리는 길이다. 왜 애들이 그것 때문에 개고생을 한다고? 맨날 중요한 거 찾고 있으니까 개고생이라고. 알아먹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적 상황이 되어 있고 수술은 실패했다. 무려 5시간에 걸친 집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편 조각을 찾아내지 못했던 밑줄. 그런데 여러분들 5시간을 수술을 했는데 파편 조각을 찾아내지 못했답니다. 무슨 말일까? 어쩌면 파편 조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파편 조각이 없는데 왜 파편 조각이 있다고 생각할까? 육체적 상처가 아니고 심리적 상처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돈이 좀 없다든지 하면 맨날 몸살이 따라다녀. 그건 육체가 아픈 거가 마음이 아픈 거가. 마음이 아픈 거지. 응? 돈이 없는데 왜 몸살이 오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려 5시간의 대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편 조각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진짜 파편 조각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삼촌은 간신히 골방으로 돌아와 들어눕고 나서야 내 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씹어뱉듯 말했었다. 백제 몸뚱이만 생으로 남도질해 놨다 아닙니까? 2번 다시 할지 못됩니다. 고무다리에 외팔인생도 쇠비린 한국에 쇠비린 경상도 사투리죠. 그까지 쇠 쪼가리 하나 들었으면 어떻고 안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마 썩어질 몸뚱이 내 삼아 이대로 조심더. 의사들은 다시 해보자 합니다만 나는 싫다 아닙니까? 그 죽만 멀쩡하지 난들 성한 사람입니까? 불구인생이기는 비장파장인데요. 불구인생이기는 비장파장인데요. 불구인생 밑줄 거두고. 삼촌은 두 번 다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 구전 나절이며 몸의 어딘가가 아프다고 일수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은 찾지 않았다. 밝고 낙천적이던 원래의 성품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었다. 수술 자리가 아문 뒤에도 그는 여전히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내게 자주 들려주던 그 전쟁 얘기도 더는 꺼내지 않았다. 점점 알수가 줄어들고 얼굴을 뒤에덮은 그늘도 갈수록 더 짙어지기만 하는 그를 두고 내 어머니는 그것이 모두 삼촌의 가슴팍에 박혀있는 쇠독 때문이라며 얼마나 자주 한숨 짓곤 하던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진정으로 삼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자, 여기까지. 얘들아, 공부를 못하는 개찌질이들은 이까지 읽었으면 줄거리 요약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줄거리 요약이 아니고 갈등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앞부분 줄거리 빼고 여기서는 어떤 갈등이 나오고 있을까? 갈등은 크게 보면 내적 갈등이고 외적 갈등이 있어. 외적 갈등에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 개인과 환경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갈등일까? 그지? 누구의 내적 갈등? 삼촌의 내적 갈등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 무엇 때문에? 파편 때문에. 자, 얘들아, 지금 고1이다. 이제 공부 시작했다.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습관을 제대로 길들여야 돼. 줄거리 요약이 아니고 읽고 나면 이렇게 갈등 요소를 정리를 해보는 거다. 말뜻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삼촌은 내적 갈등 아닙니까? 그렇게만 말할 수 있으면 1등급이 나와. 근데 이걸 줄거리 줄줄 요약하면서 엄마가요 삼촌 쇠떡 때문이라면서요 한숨 쉬었는데요 이딴 소리 하면 1등급 절대 안 나와.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롯데는 그 안타를 쳤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방금 와 하는 소리 안 들렸냐? 아, 수업에 집중한다고 그런 소리 안 들려? 나는 잘만 들리고만 해. 너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 소리 쳤어. 와 하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시범 경기가 돼가지고 관중 수가 적어서 그러는데 정규 리그가 열리면 여기 앉아 있으면 경기 수업을 하고 있으면 경기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다 판별이 되어져. 그러니까 뭔가 아 하고 탄식이 나오면 또 두드려 맞았구나. 와 그러면 점수 냈구나. 근데 와 하고 소리가 나면 역전했구나. 야구하나. 지금 롯데 야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자네 아버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좀 이상하다 그지? 자네 아버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밑줄 그어주면 뭔가 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노? 아버지 제사 날짜를 삼촌이 지정을 해주잖아. 아버지 제사 날짜를 삼촌이 지정을 해주니까 뭔가가 이상하니까 문제적 상황이라고. 돌아오는 차중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줄기찬 희망 때문이었다. 6.25 한 해 전에 영영 행방을 감춰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계시리라는 희망. 여러분들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계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삼촌은 뭐라 그랬니? 제사 날짜까지 지정을 해주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겠노? 어쩌면 삼촌은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갑니다.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을 차려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엷게 깔리기 시작한 창밖 거리만을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버렸다. 내 집으로 모심하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었다.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은 어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넉마매로 굴러댕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인제사 생각하마 기왕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지 밑줄 거. 기왕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지 밑줄 거주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충분히 연결되어지지. 아버지 제삿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아버지 제삿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다. 충분히 내용 짐작할 수 있겠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을 했을 거고 그런데 삼촌은 살아남은 거고. 계속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런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 되씹었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디 밑줄 거라.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문제적 상황이 되겠죠.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슴 속에 남아있는 상흔, 이게 바로 제목에서 말하는 파편이란 얘기겠죠.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눅눅한 골방에 들어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재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굳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곧잘 끙끙 앓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어 느껴지던 기침 소리 등등.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감춰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었다. 여기까지. 공부를 못하는 개치지리들은 줄거리를 요약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갈등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갈등이 드러나 있을까? 외적 갈등. 근데 외적 갈등이라고 하기는 또 좀 못하지. 어쨌거나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니? 나가 삼촌을 보고 있어. 그런데 삼촌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겠니? 내적 갈등의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원인 짐작. 이해하겠나? 자, 다시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설은 등장인물의 관계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생각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짐작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는 얘기인 거라. 오케이? 갈등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 얘기다. 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의 기이한 행적들을 죄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귀가 한 해가 가까워던 이듬해 초여름에 삼촌은 최초의 범법행위, 최초의 범법행위 미쳐. 구닥다리 M1 소총을 몰래 꺼내들고, 여러분들 소총을 우리나라는 민간인이 가질 수 있나 없나? 그런데 M1 소총을 몰래 꺼내들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야. 그는 멧돼지 대신에 멧돼지 대신에 사람을 쏘았던 미추. 문제적 상황이 되겠지. 자, 공판정에 서 있던 삼촌의 모습을 나는 잘 기억해낼 수 있었다. 표정으로 착각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히 대답했었다. 천만에 사람인지 짐승인지 점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는가? 물론입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다시 묻겠는데 자기 방어가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살해가 목적이었는가? 처음엔 산짐승이 움직이고 있거니 생각했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표적이 불쑥 노출되십니다. 간음새 위에 떠오른 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도 낯선 갑자기 살해의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고 밑줄만 거두고 그러자 상대가 쓰러지십니다. 최초 1발을 발사한 후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다시 2발을 더 발사한 이유는
상대가 픽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뿐 나 자신은 방아쇠를 당긴 기억도 또 총성을 들은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테면 그것이 삼촌의 기이한 생애의 시작이었던 셈인데 그 이후의 거듭된 행적에 대해서는 나로선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불법 무기 소지와 살인 미수로 6년형을 살았었다. 출감 후 내 어머니는 서둘러 그를 장가들였지만 결혼 2해 뒤에 그는 재범을 했고 출감 1년도 못 되어 3범을 기록했다. 여러분 그냥 정리를 해봅시다. 줄글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도 내하고 삼촌의 갈등이가 아니죠. 그냥 나는 지금 누굴 보고 있을 뿐이니? 삼촌을 보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삼촌이 어떤 일을 했다고? 기이한 행적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105번 문제를 읽었었거든요. 105번 문제를 읽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삼촌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개찌질한 거라. 삼촌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전쟁의 비극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피해를 겪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삼촌 이야기가 아닌 거라. 6.25 전쟁 때문에 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하는 얘기지 내 삼촌 이야기라고 읽으면 안 돼. 얘들아, 이런 작품은 반영론적 관점이거든. 반영론적 관점은 어떤 현실을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지 줄거리 요약이 아니고 등장인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와, 삼촌과 같은 불쌍한 사람들. 됐나? 그런데 이만큼 읽어보니까 결국은 소설 전체가 내 이야기가 삼촌 이야기가.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가.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는 것은 그저 작품 속에서 말을 하는 서술자이면서 관찰자일 뿐이야. 서술자이면서 관찰자일 뿐이지 이 나라는 인물이 직접적인 갈등의 주체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103번은 답을 역전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잡았고요. 104번 문제 들어가는데 지문을 대충 읽었어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그죠? 결국은 삼촌의 파편조각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지. 그런데 그 삼촌을 보니까 누가 떠올라?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삼촌과 관계되는 인물이 또 누가 나와? 어머니. 그냥 그런 내용들밖에 없었네. 보통의 경우는 104번 문제가 나오면 갈등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갈등이라는 것이 없이 삼촌의 내적 갈등 중심으로 다루어져 있는 것 같더라. 되겠느냐? 자, 선택지 1번. 삼촌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가 파편 조각에서 긴 파편 조각을 통해 아버지의 비극적인 삶. 그런데 애초에 어머니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나왔었지. 삼촌 염려하는 그 내용밖에 없었다. 답은 몇 번이고? 2번.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105번 문제. 자, 삼촌이 자신을 빈 껍데기로 표현한 것은 자, 그 뒤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 보기 속에서 이 말들이 유추가 충분히 되겠지.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한 채 이런 것도 충분히 될 거다. 그런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괄호 묶어주면 터무니없다는 거 아시겠죠?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오늘은 지금 삼촌의 내적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작품은 아니다라는 얘기다. 말 되겠나?